치매라면서요? 기억도 못하면서 가방이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 참 뻔뻔하시네요. 어머, 기억 흐릿한 게 핑계라면 도둑질도 다 용서받아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한남동에 살고 있는 78세 박순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작은 한복 디자이너로 시작해 꾸준히 노력한 끝에 제 이름을 내건 맞춤 한복 공방을 운영했어요. 덕분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살았답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조용히 지내고 있지만 가끔 그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곤 해요.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다니던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도둑으로 몰렸던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도 있었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억울한 오해를 받아 속상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한복 디자이너로 일하며 제 이름을 내건 작은 맞춤 한복 공방을 운영했어요. 손끝으로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며 특별한 날을 위한 옷을 만드는 일은 저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죠. 순자 씨, 이번에 제 딸 결혼식에 입힐 한복을 꼭 순자 씨가 만들어 주셔야겠어요. 제가 믿는 사람은 순자 씨뿐이에요. 고객들의 이런 말 한마디는 저를 지치지 않고 버티게 해주는 큰 힘이었답니다. 처음에는 동네 작은 공방으로 시작했지만 제 손길이 담긴 한복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점점 유명해졌어요. 그 덕분에 사회 고위층이나 유명 인사들도 저를 찾아왔고 어느새 한복 전시회를 여는 자리까지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정신없이 바쁘고 행복했죠. 하지만 몇 년 전 체력도 약해지고 시력도 침침해지면서 아쉽게도 공방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손끝이 예전 같지 않네요. 한복이 제품에 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담기는 건데 제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 봐요. 그렇게 공방 문을 닫고 나니 허전함이 밀려왔지만 지금은 한남동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제 삶 속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옷장 한켠에 걸려있는 손수 만든 한복들, 공방에서 쓰던 재봉틀, 그리고 고마운 손님들이 남겨준 손 편지들까지요. 그걸 보고 있으면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한복에 내 인생이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아. 그렇게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치매 초기 진단을 받게 되면서 저는 제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치매라니 내가 치매라고? 설마 아직 이렇게 또렷한데. 그날 이후로 기억이 점점 흐려지는 제 자신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중요한 걸 깜빡하거나 일상적인 일도 잊어버리기 일쑤였죠. 그렇지만 저는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고 애쓰며 지내고 있습니다. 기억은 흐려질지 몰라도 내 삶의 가치는 내가 지켜야지. 이런 다짐을 하면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가끔씩 고급 호텔 라운지를 찾곤 해요. 그 호텔은 제가 전시회를 열던 시절 고객들이 자주 추천해 주던 곳이에요. 라운지에서는 창가에 앉아 한강을 내려다보며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제 작은 행복이랍니다. 여기가 참 좋네. 여전히 한강은 변하지 않았어. 사람은 이렇게 변해도 자연은 그대로구나. 그날도 저는 어김없이 호텔 라운지를 찾았습니다. 익숙한 자리에서 녹차 한 잔을 주문하고 차분히 책을 펼치며 창밖을 바라보았죠. 어머님, 평소 드시던 녹차로 준비해 드릴까요? 그래요. 늘 고마워요. 늘 그랬던 것처럼 여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그런데 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년 여성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다시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문득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방 안에 필요한 물건을 제대로 챙겨 넣었는지 갑자기 기억이 가물가물해진 거예요. 내가 오늘 신분증 넣었나 아니면 집에 두고 왔나? 머릿속이 순간 복잡해졌습니다. 가방을 열어 확인하려고 했지만 정확히 기억이 떠오르지 않아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직원 둘이 제 옆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박 여사님,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이시더라. 치매 초기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가끔 기억이 흐릿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워낙 오래 다니시던 분이라 저희도 좀 조심스럽죠. 그 말이 제 귀에 그대로 들렸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사람들이 날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평소 제 자존심이 높았던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창피하고 속이 상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꾹 참았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 다녀온 중년 여성이 제 옆 테이블로 돌아오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 제 가방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여기 뒀었는데. 그녀는 당황하며 라운지 직원을 불러 다급하게 말했어요. 제가 여기 의자에 걸어둔 작은 가방이 사라졌어요. 직원은 황급히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은 주변을 둘러보다 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 앞에 놓여 있는 제 가방과 자신의 가방이 비슷하게 생겼었는지 갑자기 그녀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저 가방, 그거 제 거 아닌가요? 순간 라운지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가방을 얼른 끌어안으며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가방은 제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집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 여성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가방 분명히 제 거예요. 제가 화장실 가기 전에 이 자리에 놔뒀었어요. 직원들도 당황한 듯 제 가방과 그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실례지만 혹시 이 가방이 정말 고객님 것인지 확인 가능할까요? 저는 억울한 표정으로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분명히 제 가방이에요. 몇 년 전부터 쓰고 있던 제 겁니다. 그 여성은 저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와 말했습니다. 치매 걸렸다고 하던데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본인 것인 줄 알고 잘못 가져가신 거 아닌가요? 그 말에 라운지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힐끔거리며 속삭이기 시작했죠. 저 할머니, 치매라더니 실수한 거 아냐? VIP라길래 고상한 줄 알았더니 이런 일도 하네.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실수로 잘못 가져온 걸까? 아니야. 이건 내 가방이 분명해. 머릿속은 점점 혼란스러워졌고 기억이 희미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매니저는 심각한 얼굴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상황은 경찰에 맡기는 게 가장 공정할 것 같습니다. 양쪽 모두 억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 매니저와 직원들이 제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듯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두 분의 가방이 바뀌었거나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건 고객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과 자존심이 상해 더욱 단호히 말했습니다.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제 가방이에요. 제 물건들이 다 들어있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저를 의심하는 겁니까? 그때 잃어버린 가방의 주인인 여성은 저를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봐도 딱 모르겠어요.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 치매라고 하시던데 가방을 잘못 가져간 게 분명한데 왜 이렇게 우기세요? 그 말이 제 심장을 후벼 파듯 아프게 꽂혔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차마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성은 저를 향해 날선 목소리로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 있는 동안 누군가 가방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사람이 제 가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세요. 그러니 못 보여주는 거라고요. 저는 가방을 꼭 끌어안고 억울함에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아니라고요. 이 가방은 제 겁니다. 저는 분명히 제 가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절대 도둑질 같은 건 하지 않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울컥하는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치매라고 해서 제가 잘못했다고 단정 짓는 겁니까? 기억이 흐릿할지 몰라도 제 자존심은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둑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의심은 여전했습니다. 경찰관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 여사님, 저희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가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확인해도 될까요? 오해를 풀기 위한 과정입니다. 저는 너무 억울했지만 모든 사람이 저를 의심하는 듯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확인해 보세요. 제 가방이라는 걸 증명해 드릴게요. 경찰관이 제 가방을 열어봤지만 안에는 특별한 증거나 분실 신고된 물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분명 제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물건들이 들어 있었죠. 그러나 여성은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그 가방 분명히 제 거예요. 저 사람이 제 가방을 가져가서 안에 물건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 가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의심받아야 하죠?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경찰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이 상황은 경찰서에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도 신고를 하셨고 저희는 절차를 따르는 것뿐입니다. 결국 저는 경찰을 따라 라운지 밖으로 나섰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고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았습니다. 라운지에 있던 사람들은 제가 경찰과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보며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도둑 맞는 것 같네. 치매 걸리면 진짜 이런 일도 생기나 봐. 저는 억울함에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하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모욕감, 그리고 스스로조차 흔들리는 자존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실수로 가방을 잘못 가져온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얘 이렇게 모든 것이 나를 향해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거지?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분실 신고를 한 여성과 저는 각자 별도의 조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저에게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박순자님, 이 가방이 정말 고객님의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가방을 끌어안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 가방이에요. 몇 년 전부터 제가 사용해 온 겁니다. 제 물건들이 다 들어있는데 왜 자꾸 저를 의심하는 겁니까? 그러나 여성은 여전히 저를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가방 안에 있는 물건들, 그거 다 저 사람이 제 물건을 바꿔치기 한 거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경찰서 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울분에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바꿔치기라니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야 하죠? 저는 도둑이 아니에요. 그러자 그녀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봐도 모르겠어요. 치매라고 하시던데. 아마 본인이 뭘 했는지도 기억 못하는 거 아닐까요? 가방을 잘못 가져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안에 있는 물건까지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치매라서 내가 모른다고? 내가 도둑질을 했다고? 제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고 저는 그 속에서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경찰은 저와 여성의 진술을 비교하며 가방 안의 물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님, 가방 안의 물건들이 고객님의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제가 평소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이 대부분 들어 있었지만 일부는 낯설어 보이는 물건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작은 화장품과 카드 한 장이 제가 기억하는 것과 다르게 느껴졌죠. 그 여성은 그것을 보자마자 제 말을 끊고 소리쳤습니다. 거봐요. 본인 물건도 아닌데 들어있잖아요. 저는 당황한 얼굴로 화장품과 카드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제 가방이 맞는데 왜 이런 게 들어있지? 제 자신마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고 모든 것이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흐릿해졌어요. 그녀는 제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봐요. 본인도 모르잖아요. 기억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우겨요? 어쩌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머뭇거리며 제게 물었습니다. 박순자님, 이 물건이 고객님의 것이 맞습니까? 혹시 기억이 흐릿하신 건 아닌지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경찰의 조심스러운 태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의심의 눈빛까지. 내가 정말 잘못 가져온 걸까? 아니야. 이건 분명히 내 가방이 맞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기억이 흐릿하지?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려 했지만 끝까지 참으려고 했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이건 내 가방이야. 내가 떳떳한데 왜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지? 그 순간 경찰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경찰은 전화를 받고 나서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경찰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호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잃어버린 가방을 화장실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두 분의 가방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화장실에서 가방을 발견했다고요? 그 여성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얼굴로 경찰을 쳐다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 가방은 분명히 여기 이거 같은데. 경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이 신고하신 분실 가방은 호텔 화장실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고객님의 신분증이 나왔어요. 이건 고객님이 실수하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그동안의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제 자존심을 짓밟았던 말들, 차가운 시선들, 모든 것이 떠올라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거봐,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 여성은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아, 제가 실수한 건 맞지만 가방이 똑같이 생겨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게 왜 치매 걸려서 이렇게 돌아다니셔가지고 이 정도 일로 경찰까지 오게 하시다니. 참 피곤한 분이시네요. 그녀의 말에 경찰도 놀란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객님, 이번 일은 분명히 고객님의 실수입니다. 박 여사님께 큰 피해를 드렸으니 정식으로 사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미안해요. 이런 일은 다들 살면서 한 번쯤 겪는 거 아닌가요? 그녀의 태도에 더 이상 말을 할 힘도 없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떳떳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해야 했을까? 사람들이 나를 치매 환자라는 이유로 쉽게 의심했던 건 아닐까?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믿음직스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며칠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저를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의 차가운 시선들, 경찰서까지 동행해야 했던 수치심, 그리고 억울함 속에서 무너졌던 제 자존심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 내가 뭔가를 잊어버리고 착각을 했을 거라고. 내가 틀렸을 거라고. 하지만 그날의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그 기억은 상처로 남아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호텔 라운지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편안한 휴식처였던 시절은
이제 끝난 것 같았어요. 대신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제가 만든 한복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옷장에 가지런히 걸려있는 손수 만든 한복들을 만지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옷을 만들던 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도 한때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젠 사람들이 날 쓸모없게 보는 것 같아. 한복을 만지며 저는 차분히 그날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억울함과 모욕이 떠올라 다시 눈물이 고였지만 그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내가 나설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날 이후 저는 치매 환자와 노인들의 권리를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기억이 흐려진다고 존엄성까지 흐려지는 건 아니야. 나이가 많다고 해서 누구나 쉽게 판단받아선 안 되는 거야. 우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와 노인들을 돕는 재단 설립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제가 평생 사랑했던 한복의 의미를 담아 나빌레라 재단으로 정했습니다. 나빌레라, 나비처럼 자유롭고 가볍게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자. 재단에서는 치매 환자와 노인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노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도 강화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호텔 라운지 매니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박 여사님, 저희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직원 교육을 전면 강화했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르신 전용 케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여사님께 정식으로 초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초대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가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던 곳이지만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매니저와 직원들이 입구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박 여사님,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어르신들께 존중을 다하고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운지에는 새로 생긴 골드 케어존이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직원들이 따뜻한 미소와 정성으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라운지 안에서 저는 그날 저를 의심했던 매니저와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박 여사님,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서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과를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저도 저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날 저는 차 한 잔을 마시며 매니저와 직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 모두 이번 일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는지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재단 활동에 더욱 열정을 쏟았습니다. 재단에서 주최한 첫 캠페인 기억 속 존엄, 모두의 존중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치매 환자와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캠페인 연설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기억은 흐려질 수 있지만 우리의 존엄과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세상이 더 따뜻한 곳이 되길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이 다시는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울려 퍼졌고 저는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도 저는 창가에 앉아 제가 설립한 재단의 소식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시다가 혼잣말을 했어요. 그날은
정말 끔찍했지만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 내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으니 이젠 괜찮아. 제가 작은 힘이라도 세상을 바꾸는 데 쓰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 나이가 들어도 존엄을 잃지 않는 세상. 제가 꿈꾸는 세상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기억은 흐려질 수 있어도 사람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이걸 증명할 수 있었다면 이젠 더는 두렵지 않아. 창밖의 하늘이 맑게 갠 것처럼 제 마음도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이야기가 공감되셨나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존중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면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주위를 배려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